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일본 경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모르겠다. 일본 경제의 역사적 배경도 궁금한 것들이 많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한 또 궁금증, 최근 또 라인야오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야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신현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28년 정도 근무하면서 산업, 경영, 사회보건. 중간에는 CJ 엔터테인먼트 가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3억 달러 투자하는 프로젝트 그거를 몇 년 했죠. 스필버그랑 같은 시트에서 밥 먹었던 게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음반 사업 좀 하다가 근데 음반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선수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신은 저한테 그런 눈을 안 줬습니다. 다시 경제연구소로 돌아가서 연구를 하다가 10년 전쯤에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잠깐 자기소개해 주셨는데도 그 자기소개 내용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셨는지. 아재 개그가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이게 삼성 추이다 보니까 삼성에 또 이제 항상 친정은 삼성이다라고 하는데 삼성 블루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경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할지,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갈지. 또 우리나라도 2024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니까 25년이 되면 그러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경제의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침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 시부사와 에이이치 이 소위 일본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이 대표하는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경제를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실 대표님을 좀 초대해봤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 제목에 있는 혹여나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소위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가볍게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장 고액권의 표지 모델이 누구냐 여쭤보게 되면은 다들 신사임당 나오겠죠. 일본은 제일 고액권이 만행짜리예요. 그래서 표지 모델이 3번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성덕태자라고 하는 우리 다 아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쿠자를 빚질한 분이 하다가 올해 7월 3일부터 시부사 에이치라는 사람으로 바뀌죠. 사실 그 초상화, 화폐의 초상화 모델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를 본다고 하더라도 워싱턴이나 무슨 로즈벨트, 무슨 프렌드. 상당히 이제 그 국가로서는 의미 있는 사람이 표지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왜 쟤네들은 갑자기 시부사 에이치를 바꿨지? 그 의도가 뭐지? 우리는 어떻게 저걸 해석해야 되지? 그런 관점에서 비록 그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또 굳이 일본 입장에서 5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50년 전의 사람을 왜 갑자기 소환했는가? 그 이유는 뭘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책을 집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인상적인 그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책 제목의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도 부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일본 경제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좀 일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하고 또 이제 증권 다 좀 분야가 좀 다양하단 말이죠. 경제 분위기 어떠냐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상당히 활기차 있다. 얼굴이 밝다. 근데 사실 그게 구조적으로 그 주가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가 좋을 때는 그냥 막 신나가지고 내 돈 다니지만 일단 모르겠다라고 쓰고 또 주가 떨어지게 되면 내 돈 다니지만 괜히 막 우울해지고 그랬었는데 요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나오게 된 게 실은 주가가 3만 9천까지 갔다가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헤매졌었는데 드디어 4만을 돌파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쇠천장 절대 못 들는다 라고 때문에 뚫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네. 사람들이 한번 기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가도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과거에 쓰라림을 겪어본 사람이 다시 한번 탑을 찍었을 때 어느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분위기가 밝다. 네. 그래서 요새 도쿄에 가보게 되면 좀 얄밉죠 너무. 그래서 밝아서 네. 좀안 그런데. 일본 경제가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밝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일본을 여행하거나 좀 여러 가지 자료로 봐도. 근데 이런 경제 상황, 밝은 경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뭐 요새 아시다시피 뭐 AI 등장, 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뭐 혼돈의 시대 이렇게 네. 때문에 사실 함부로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라인 나무 사태도 실은 엄청나게 세게 붙을 줄 알았었는데 네. 살짝 더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또 언제 다시 또 뜨겁게 정화될지 모르는 그런 뜨거운 감정의 상태에서 어쨌든 저런 건 있어요. 그 부동산이 일단 그 정기를 좀 견인하는 특성은 있는데 요새 그 일본 부동산이 아주 그 글로벌에서 부동산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2011년에 그 도쿄의 T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찌따야라는 게 생기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제작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도 갈라졌는데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 아제부다의 T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축하는 사람 다 그거 보러 가고요. 네. 마케팅하는 사람 당연히 보러 가고요. 기업인들 다 보러 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부자들하고 좀 영업하고 싶은 사람들. 왜냐면은, 오늘도 보니까 유재석 씨가 하나 그 아파트를 구입했는다고, 65억에 구입했다고 네. 기록이 났어요. 근데 여기는 아재보다 힐스테이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일 싼 게 200억, 제일 비싼 게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슈퍼마켓 가야 되니까, 그 바로 앞에 슈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싸면 200억, 비싸면 2,000억에 사는 사람들은 슈퍼에서 뭘 사먹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팔리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마켓이 열리겠네. 또 그런 거 공부하를 많이 가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또 뭐 100년 만에 시부야 개조를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 요새 도쿄 느낌이 상해 막 개발될 때 푸동적인 타워 클레인 깔렸던 그 기억 네. 그만큼 아니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타워 클레인이 깔렸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좀 무섭죠. 분명 고령하고 네. 다 늙어가고 있는데 네. 도시만큼은 엄청 정비되면서 젊어지고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평가한 일본 경제의 모습이 밝다. 그리고 뭐 경쟁국으로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모습이 무섭기도 하다. 이렇게. 도쿄에 관련 그렇죠. 네, 도쿄의 도쿄가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우에는 뭐 저희가 경영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여서 저의 의견도 좀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가 뭐 폭발적으로 예전처럼 고성장하거나 그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이미 보이고 사이즈가 2022년 3년 동안 세계 경제가 고물가에 허덕일 때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속에 3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약간 글로벌 인플레 압력 때문에 뭐 감사한 고물가가 온 거죠.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점 기준으로 4%대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정점 기준으로 6%대, 미국이 9%대고, 네. 네. 유럽, 영국 이쪽은 10%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를 걱정하던 나라가 글로벌 인플레 압력 덕분에 감사한 고물가가 온 거죠. 지금 이제 다시 2%가 온 거니까 목표 물가가 2%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은 나홀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가동하는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름 일본 경제를 이제 떠받치게 만들었고 당연히 완화의 시대니까 주식시장도 좀 훈풍이 많이 불었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이건 다소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다시 성장세가 이제 제로 성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뷰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경제를 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가난해졌나? 일본이 왜 이렇게 싸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엔화 가치가 정말 바닥에 또 다른 바닥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런
그 엔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엔화가 뭐 싸졌다, 뭐 좋죠. 우리 입장에서 여행 가기가 좋고. 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옛날에 감히 우리나라가 넘사벽이었는데 지네 기준으로 네. 다 들어와서 막 자기보다 돈을 막 잘 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쿄 호텔 값은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신라 호텔 1박에 한 60, 70, 80은 자지 않나 싶은데 도쿄에서 좋은 데는 300 정도 둬야 제일 싼 방 기준으로 그렇게 잘 잡고 있고 60, 70, 80으로는 소위 말하는 도쿄에서 좋은 호텔 꼽으라고 하면 2, 30배 있는데 거기서 못 자요. 그러니까 한 20km 떨어져야 잘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런 거 좀 얄밉더라고요. 호텔값이 올라가지고 네. 다만 이제 비즈니스 호텔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 수 있는 데가 여전히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다른 지역 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물가가 싸다, 너무 좋다. 네. 후쿠오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오사카도 많이 가고. 그런데 조금 도쿄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본 전체를 볼 거냐, 또는 도쿄만 볼 거냐. 그래서 일본 전체를 볼 때는 교수님 말씀이 100% 맞고 도쿄만 놓고 볼 때는 조금 다른 게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습도 사실 뭐 지방 소멸 현상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인구 감소 시작됐고 고령화 시작됐다고 하고 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진입한다고 하는데, 근데 서울에 사는 저로서는 인구 감소를 체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보지만 서울에서는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한국 인구가 감소한다기보다는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모습도 약간 비슷하게 지방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일본을 보는 것도 도쿄를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구분해서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볼까요? 예, 이 시부사와 H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일본 이 1만엔 신권에 150년 전 인물을 다시 그렇죠. 반영했을까, 다시 선정했을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일본에서는 엄청난 화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인물이라고, 물론 책에서는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인물이라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물을 뽑기 위해서는 갑자기 네가 왜 이 책을 썼니? 네가 왜 시부사에 관심을 갖고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뭐 만원권의 표지 모델이 됐기 때문에 쓰기 시작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타입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실은 그 2006년쯤에 그 중국에서 대국굴기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를 만듭니다. 중국에 한번 굴기 해보자. 그러면서 10편을 갖다 찍죠. 9개 나라를 배치맞게 하니까. 첫 번째가 아마 거기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나라는 뭘 잘하기 때문에 뭘 배워야 된다. 최다 사양 국가,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인데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편의 제목이 백년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죠. 근데 1968년에 일본이 전 세계 이제 GDP 2위 국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쟤네들이 100년 만에 100년을 유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일본한테 뭘 배울 거냐고 볼 때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동상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인 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동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동상이 있네? 그럼 뭔가 위인이네. 우리가 위인 동상 세우지 뭐 이상한 사람 안 세우잖아요. 근데 동상 3명이 누구한테 하면은 일단 우리가 다 알지만 왼수 같은 이토 히로부미. 또 일본 입장에서야 뭐 그렇겠죠. 우리가 왼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그 오쿠보 도시미치라고, 이건 메이지 유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압니다. 왜냐하면 유신 상거리를 가지고 또 한 3명의 또 메이지 유신 스타가 있으니까. 근데 또 한 명이 전혀 모르던 시부사 H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사람이 나오지? 근데 또 기업인이야. 아니 그럼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인데 왜 중국에서는 이 시부사 H 갖다가 보면서 왜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이 대구 굴기시킬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3명을 하나를 뽑았을까? 가 제가 좀 그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뭐 회사 다닐 때니까 뭐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없다가 2014년에 삼성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한번 그 일본의 상인 정신에 대해서 연구에서 좀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예. 제가 상인 정신 뭘 하겠어요. 근데 혹시 이게 15사 일지라면 내가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볼게 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15사 일지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NHK 대하 드라마 옛날 초창기에는 막 시청률 70%였던 지금이야 뭐 유튜브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어요. 네. 맨날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슨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인공이던 드라마에 그다음에 많은 인권의 표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건데 언제부턴가로 봤더니 한국 2018년 공부부터 일본의 연호가 바뀌죠. 그 레이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연호가 바뀌는 이유는 헤이세이 맞고 나서 거의 헤이세이가 1988년부터인데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헤이세이 몇십 년 동안 불안이 오니까 그래서 뭐 막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일신할 필요가 있는데 뭐 천하만큼 살아있고 이러나 뭐 우리 양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일신해 보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레이와 때 그래서 이제 많은 표지 모델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때 어너스가 나왔던 거죠. 네.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뭔가 이게 획기적으로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15사를 그때부터 소환할 준비를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징적인 그 통화의 네. 그 표지 모델을 정말 바꿨다는 것 그 자체는 네. 그걸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서 시대 한번 정신으로서. 가져가 보자 예. 하는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지금 어쨌든 회복되는 그 그렇죠. 웃는 모습을 가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또 다른 번영으로 가보자.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신 말씀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건 기업가들이 이렇게 표지 화폐로 네. 돈이 기업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의 딴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산업 부흥만 했다게 되면은 실은 미쯔비시를 창업한 그 사람이 표지 모델이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일본 최고의 재벌을 메이지주의 때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재벌사를 보게 되면은 원래 옛날에 그 쇼군 있던 그 시절에는 이제 스미토모하고 미쯔이 왜 여러 개가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옛날에 있던 재벌들은 거의 미쓰이하고 스미토모하고 다 죽고 네. 신흥 재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신흥 재벌의 탑이 미쓰비시거든요. 네. 지금 미쓰비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경제만 본다게 되면은 미쓰비시를 1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외형만 볼 때는 미쓰비시 뭐 상사 뭐니 그거랑 삼성 그룹을 비교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금 아시아에서는 TSMC가 1등, 삼성 2등 하는 식으로 카운팅하는데 이 미쓰비시 전 계열사를 다 합해보게 되면은 걔는 20개까지 다 찾아내면은요 또 삼성하고 또 얘기가 다른 그런 그 구조가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벌이 아닌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네. 이 사람은 사실 본인이 재벌이 되겠다기보다는 수많은 기업을 키우고 수많은 사회공헌 기관을 많이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위로치게 되면은 재무부나 기획, 재정부 이들 양반이에요. 되게 잘 나가서 거의 차관을 따면 다른 생각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프로듀서가 나오게 되면서 나는 앞으로 상인이 되겠다. 뭐 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때만 해도 산업 공상 시대거든요. 네. 어린 사이는 사람이 너 좀 있으면 장관 되는데. 네. 그리고 이 당시가 너 돈 가져가 그러면 상인들이 갖다 바치는 시대입니다. 그때 자기 안 죽으려고. 거기 돈을 네가 벌어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친구야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관료는 아무나 해도 돼. 근데 상을 있잖니. 내가 보니까 정말 똘똘이들이 해야 하게 되지 허름아이들 하게 되면 이게 안 돼. 게다가 맨날 사는 곳에서 상을 쓰이다 보다 보니까 애나 쓰레기라 그러면서 돈을 마구 벌고 마구 쓰잖아. 나라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한번 상에 뛰어들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거야. 네. 그럼 제대로 만들어 그러면 본인이 회사하면 안 돼요. 왜?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이 양반이 제지 사람인데, 왜냐면 돈이 필요했고, 네. 또 문화, 책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증권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불러서 인터뷰를 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왜 사장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땡. 하다 보니 말이 일어났도 국가를 위해서. 진짜야? 사장해봐. 그 대신에 너 못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목 자르는 집에 와도 각 썼어. 이러시면. 그렇게 쓰겠죠. 네.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500개 비상 갖다가 네. 만든 거예요. 물론 본인 우리한테 넣겠지만. 그래서 일본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역사에서 결국 다 만나는 게 이제 이 양반이 만든 맥주 회사, 이 양반이 만든 무슨 회사. 물론 이제 경쟁사는 다른 사람 회사 있었겠지만 네. 다 걸려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사회보험기관은 600개. 그리고 이 양반이 장수합니다. 91세까지 사는데 보통 우리들이 60세 은퇴하잖아요. 사실 옛날 91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그 환갑이 요새는 환갑이라고 하면 욕먹잖아요. 칠순도 안 하니까. 요새 뭐 8, 90대 시간들 60이니까. 네. 이 양반은 그날 때 91세면은 요새 기준으로 한 120, 30차 사신 건데. 네. 옛날에 기업하다가 환갑에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60세 때 기업들을 다 내려놔요. 그 사회보험이라는 그냥 막고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네. 더 많이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돈을 버는가? 저희가 경영학적 보게 되면은 피어성의 사람이 피터 드러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피어성인데 이 양반이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54년께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원본이고 요거 좀 보완하는 책을 13년에 한 번 더 써요. 두껍게. 그 안에 15사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사 때문에 일본 어떤 이제 공자의 기반이나 이런 거 캐피탈리즘이 들어가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스테블리시 하는데 베이직 펑션 했다는 영어로 차 이렇게 영어겠죠. 그래서 쓰여 있는 그런 문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일본 사태 우리나라 생각났으면 우리 좀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 그럼 만약에 안 태어났다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일본 이제 무섭지 않거든요. 일본 거꾸로 그냥 많이 배운 거기도 하고 K컬처는 완전히 우리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500개 기업이나 이렇게 사회보험 기업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밀어주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막 더 열심히 일하고 하시하시 하면서 요새 젊은이들 보게 되면 무슨 몇포 세대가 하면서 결혼도 힘들고 애들 힘들고 할 때 밀어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탁탁탁 밀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서 네. 젊은 분들은 좀 벤처 인으로서 꿈을 갖고 좀 나이 드시면 이미 성공해서 좀 재능 있으신 분들은 나도 좀 이제 내 여생만 볼 게 아니라 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때 이 사람처럼 좀 해서 키우고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써보니까 좀 알게 됐었어요. 네.